우리 농장 옆 단풍나무 가지들입니다. 날씨도 춥지 않은데 꼭 눈꽃처럼 보입니다. 그럼 옆에 나무 가지도 살펴볼까요? 떨어지지 않은 잎 사이로 여기 가지들도 새하얀 가지들이 마치 눈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옆의 뽕나무 가지들을 살펴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끝 가지들은 모두 하얀 가지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대해 보겠습니다.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짐작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갈색나게 매미충이 산란을 한 흔적입니다. 어디 성한 곳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 봄에는 이 알이 깨어나기 전에 기계유제로 방지를 해야겠습니다. 세상에 살다 내가 기르는 작물도 아닌 곳에다 농약 치긴 처음일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과수는 괜찮을까요? 이놈들이 양심이 있는지 아니면 제 방제 효과가 조금이라도 발휘되었는지 앞에 본 가지보다는 좀 덜합니다만, 복숭아나 자두는 해충이 가지에 침입하면 이처럼 진액을 냅니다. 특히 복숭아가 더 많은 진액을 냅니다. 진액이 나온 것은 해충이 침입이 있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나무 속을 파고들어 거기에 산란을 하는 유리나방이 침입했을 때도 이 진액을 보고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지들이 갈색날개 매미충이 산란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 갈색날개 매미충 가지 해부해 보니 에서 보셨듯이 이놈은 겉이 아닌 속에 산란을 하니 이렇게 진액을 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가지들을 모두 섞으면 아마 내년에 복숭아 구경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온전한 가지도 들어있긴 있습니다만, 젓가락 굵기 이상 굵은 가지들은 그래도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이보다 가느다란 가지는 이미 고사한 것도 보입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이 가지에 새떼처럼 앉을 때 농약 방제도 하고 또 나무 사이에는 끈끈이 트랩도 설치하고 포충기도 가동하였지만 그래도 피해가 심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다른 가수보다 결과지 수도 적고 꽃눈수가 적은 사과나무에 더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였는데도 피해 입은 가지 다 자르면 사과 몇 개 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방제를 소홀히 한 오미자나무나 브루베리 나무는 더 심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앞에 본 과수원 옆의 나무보다는 덜합니다. 며칠 고심하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수잎이 떨어진 나무부터 조기 전정을 하고 기계유제를 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리 조기 전정을 하더라도 잎이 있는 나무는 전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자른 면에 병균이 숨어드는 걱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점 걱정보다는 아시다시피 나무는 잎이 떨어질 때 잎에 저장하고 있던 양분의 반을 가지에 남겨주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양분을 내는 꽃과 새잎, 새 가지를 낼 때 쓰이겠죠.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과나무 전정이 늦고 브루베리는 상대적으로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전정은 1, 2월이 되어야 시작하고 기계유제 살포도 2월 말이나 3월 중순까지 잎이 나오기 전에 치는 것이 적기이지만 뭐든지 상황에 따라 농장주의 의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정을 하는 법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결과지가 많기 때문에 평소 전정처럼 필요한 수의 결과지만 둘 수 없어 보입니다. 평소 전정에 놔두던 결과지 수보다 다소 더 놔두어야겠습니다. 앞으로 상처받은 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꽃 솟기 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정을 미리 하는 것은 짐작하다시피 기계유제를 미리 치기 위해서입니다. 가지를 그대로 두고 약을 치면 복잡한 가지 때문에 약이 모두 묻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유제는 아시다시피 오일이라는 기계유에 대상물에 잘 묻히기 위해 비누와 같은 계면 활성제를 넣은 친환경 제제입니다. 기계유에 의해 벌레들이 숨구멍이 막혀 호흡을 하지 못해 해충을 죽이는 약재입니다. 이러니 잎이 나 있을 때는 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무도 잎을 통해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꼭 치려면 자다모일 방제처럼 아주 묽게하여 칠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약재는 잎이 없는 시기에 20, 30배 진하게 살포합니다. 이렇게 이른 겨울에 먼저 치면 나무 껍질 속에 있던 깍지벌레 같은 다른 해충도 방제되겠지만 1차 타켓은 가지 속에 들어있는 갈색나게 매미충 알입니다. 그럼 제대로 방제가 되냐고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은 처음 당하고 이런 방법도 처음 써봅니다.
알이나 번데기 때의 해충을 구제하기는 애벌레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바로 보호막에 쌓여있기 때문이고 또한 호흡도 활발하지 않아 뿌린다고 바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계유의제 말고 다른 살충제도 있지만 알 상태에 있는 이 해충을 잡기에는 더 어려울 것 같아 선택한 방법입니다. 일단 전쟁을 하고 약을 살포하니 가지의 약은 고루 잘 묻습니다. 기름 성분 때문이지 약이 묻은 가지는 더욱 윤기가 납니다. 가끔 겨울바람 때문에 약재가 날리긴 합니다만 나무 아래 몸통부터 저 위 가느다란 가지까지 꼼꼼히 살포를 하였습니다. 복숭아를 비롯하여 자두나무도 살포하였습니다. 자두나무는 결과지가 생선가지처럼 생겨 있어 아직 결과지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 가지에 산란을 해놓아 내년에 열릴 과일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심한 가지는 절단하고 복숭아 나무와 같이 기계유제를 뿌립니다. 다음은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에도 1년생 가느다란 가지에 하얗게 산란을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이 1년생 가지를 모두 잘라내어도 묵은 가지 어깨에 늦봄에서 초여름이 되면 신초가 올라오고 또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결실되니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요. 단지 3가지 연장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빼놓고 지나가지 않고 전쟁 마치고 약재 살포에 들어갔습니다. 오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전쟁을 마치고는 앞뒤 돌아가며 약을 뿌렸습니다. 사과나무는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잎이 가장 늦게 떨어지니까요. 이것도 잎이 떨어진과 동시에 전쟁 들어갔습니다. 요령은 앞으로 가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위치에 괜찮은 꽃눈을 가진 결과지는 피해를 입어도 일단 남겨두었습니다. 그래도 보니 피해를 입은 좋은 결과지가 좀 많습니다. 제 욕심이 앞서서 그런지 몰라도 꼭 괜찮은 결과지에 산란을 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처럼 텃밭사과 전쟁은 일반 전문농보다는 꽃눈을 더 많이 남깁니다. 전문농보다는 과수가 적으니 다음에 적화하기도 쉽고요. 그러니 제 속 모르는 분들이 이 전쟁 결과를 보면 탱자 농사를 지으려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계유제 살표는 이번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봄 2월 말이나 3월 초 중순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호기심 많은 제가 여기서 그냥 지나칠 리 없죠. 남겨둔 산란가지, 그것도 아주 많이 한 산란가지 몇 개는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피해 가지마다 철심끈을 묶어 두었습니다. 내년 봄 개화 결과와 결실, 그리고 그 이후 비대에 별다른 영향 없이 잘 커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피해 입은 가지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이런 경우를 당해도 이렇게 수고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효과의 여부는 바로 이 피해 가지에 달린 과일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자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효과가 있기를 기다리고 그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꽃피고 결실되고 어느 정도가 열매가 굵어졌을 때가 될 것 같습니다.